우리는 정신적, 영적, 금전적, 지적 영역을 넘어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져야 한다. 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언제나 넉넉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끌어당김의 기적, 지은이 조셉 머피, 옮기니 조율리,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1월 20일입니다. 스크립보다 30년 앞선 끌어당김의 바이블, 조셉 머피가 풀어쓴 우주 에너지와 끌어당김의 비밀. 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은 잠재의식에 관한 조셉 머피의 모든 지식과 통찰이 총망라된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고전 시리즈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끌어당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법칙이 곧 나에게서 출발함을 알려주고 내 안에 우주 에너자이저의 존재를 깨달은 후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책의 3부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해설한 동양의 오래된 지혜, 주역을 성직자의 시각에서 서양의 사상적 근원인 성경을 기반으로 풀이하고 있어 동서양 고전의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에너지, 즉 우주 에너자이저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통로이며 우주 에너자이저는 창조적으로 발산될 곳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투명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전류가 전구를 중심으로 흐르듯 우리 한 명 한 명은 신성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리듬감 있고 기쁘게 흐른다. 이 힘이 내 안에서 건설적으로 흐를 때 우주 에너자이저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건강, 평화, 무한자의 모든 부를 삶에서 드러낼 것이다. 후회나 자책, 원망,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신성한 에너지는 우리 안에 갇혀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은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를 발산시키기 위한 화건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나를 용서하며 더는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사랑과 선의를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을 때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우주 의지의 사랑, 빛, 조화, 진리, 아름다움, 풍요, 안정감이 나를 통해 자유롭고 즐겁게 흐른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이 번영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성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통로를 만든다. 밤낮으로 이 화건을 3번 반복하라. 눈이 이 진리에 집중하고 귀가 이 진리를 들으면 눈과 귀는 이제 나를 위해 기능할 것이며 진리가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박적인 습성이 있기에 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주 의지의 무한한 부를 표현하도록 압박을 받고 이끌릴 것이다. 우주의 의지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지금 나의 생명이다. 생명은 힘이며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한다.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적인 원천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세상 만물은 태초에 창조되었고 창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가 나를 통해 흐르게 하는 우주 에너자이저. 노예의 아들이 백만장자가 되다.
기차 식당 칸에서 일하던 32살의 요리사 밀턴 그랜트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 그의 수중에는 중고 청소차밖에 없었고 학교는 3학년까지만 수료했지만 성공하고 싶었기에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했다. 40세가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노예였던 부모님 밑에서 빈곤하게 태어난 흑인이 놀라운 위업을 이룬 것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가족저축 및 대출협회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가 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찾는 건 제 몫이었죠. 인생 초기에 저는 현금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제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받쳐주는 푹신한 쿠션이 되어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젊은 시절의 그랜트에게는 현금이 없었고 1891년생인 그랜트는 11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구두를 닦고 동네 구두가게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설거지 담당으로 취직했고요. 요리사가 입는 깔끔한 흰색 유니폼이 정말 호기심을 돋우더군요. 13살 때는 시카고에서 주급 2.5달러를 받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수석 요리사로 승진했죠. 당시 철도청에서 흑인이 맡을 수 있는 일 중 가장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철도청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었고 그랜트의 사회적 지위도 꽤나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젊었기에 야망이 넘쳤다. 전 재산인 150달러를 들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그 돈으로 중고 트럭을 사서 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20달러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책임감 있게 신속, 정확, 깔끔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노력이 보상을 받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저는 월 6,00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후 그랜트는 양돈 농장을 샀고 자신이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의 먹이로 주었다. 그의 수익은 다시 치솟았다. 번 돈으로 부동산에 손을 댔고 소규모 저축대부조합 매입으로 이어졌다. 그랜트의 리더십으로 저축대부조합은 번창했고 오늘날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되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백만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몇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저에게 백만장자는 지폐 뭉치를 한가득 쥐고 운전기사가 모는 큰 리무진의 뒷자리에 타고 명품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차를 직접 몰고 매일 사무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은퇴할 계획도 없죠. 지금도 그랜트는 아내 플로라와 함께 1달러도 소중히 여기며 차근차근 부를 쌓아 올리고 있다. 젊은 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랜트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풍요, 안정,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비전이란 내가 보고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삶에서 가닿고 싶은 곳을 말한다. 밀턴 그랜트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선의, 즉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건강과 부, 성공의 법칙을 실현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한다. 소망에 활기를 불어넣고 삶의 부를 성취하는 법. 이 장을 쓰던 중 뉴욕에서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여성은 고통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청구서는 쌓였고 세금 납부 기한도 다 되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아들의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내지 못했다. 집을 내놓았지만 12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보러 왔지만 다시 연락을 준 이는 없었다.
나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내면의 근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주의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녀에게 다음의 확언을 제안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의 이상과 소망, 계획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이 집을 원하고 그로 인해 번영할 딱 맞는 구매자를 끌어당기리라는 걸 알고 집을 무한한 현존에 맡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적이고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걸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줍니다. 지금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원히 실제하고 변하지 않으며 끝없는 부에 감사합니다. 신성한 질서에 따라 남편에게 멋진 길이 열림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하루에 서너 번씩 확언했고 그 내용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생각과 이미지에 흐르며 잠재의식에 이를 주입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변호사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결혼을 앞둔 아들을 위해 그녀의 집을 사겠다는 것이다. 집 앞에 팝니다 간판이 1년 동안이나 세워져 있었는데도 옆집 변호사는 최근에야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는 그를 다시 불러 더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 이 확언을 한 지 몇 주 후 남편의 유일한 형제이자 독신이었던 누나가 유산으로 25만 달러를 남겼다. 그리고 귀금속은 올케인 그녀에게 물려줬다. 모든 문제가 한 달 안에 해결되었다. 에너지는 방출될 때까지 내 안에서 펼쳐지지 않는 법이다. 모든 것은 본질에 따라 증가하고 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너지, 활력, 사랑, 기술, 능력, 부는 힘의 다른 형태다. 부, 성공, 인도, 올바른 행동에 씨앗을 뿌려라.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 없다면 땅에는 어떠한 식물도 싹트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 땅은 나의 잠재의식을 말한다. 풍요의 대가는 믿음이다. 며칠 전 어느 젊은 여성과 면담을 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관공서에서 속기사로 일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라디오에서 내면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는 내 강연의 일부를 들었다고 한다. 제가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멈췄죠. 승진을 하고 연봉을 올리고 삶에서 번영하려면 내면의 말과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일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월급이 쥐꼬리네. 절대 승진 못할걸. 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었다. 그 결과 잠재의식은 내면의 말을 받아들였고 제한적이고 불행한 상황에 계속 머물렀다. 이제 그녀는 기존의 순서를 뒤엎고 삶의 목표와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하고 건설적인 내면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속 소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문장을 쓴 후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나는 대단한 수입을 올립니다. 나는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멋진 남편이 있습니다. 나를 원하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줍니다. 나는 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언하는 내용의 실체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을 반복했다. 내면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내면의 말이나 대화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월급이 인상되었고 승진해서 원하는 부서로 갔다. 이동한 부서의 관리자가 그녀에게 청혼했고 나는 결혼식 주례를 서는 기쁨을 누렸다. 부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우주 에너자이저. 대화를 할 때 돈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신에 공급, 풍요,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낡고 이상한 관념에 빠져 돈을 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돈은 한 국가의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우주의 수단이다. 번영하기를 바라는 교사가 있었다. 교사는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일컬었다. 나는 그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비난하는 태도 탓에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멀어진다. 그는 내 설명을 듣고 우라늄, 납, 코발트, 니켈, 구리, 그리고 종이를 더럽고 악하다고 말하는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지폐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니켈, 구리 등 다른 금속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금속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 그리고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양성자들이 종이와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을 뿐이다. 내 조언에 따라 실천하기 쉽고 현실적인 기법을 적용하니 그의 수입은 수배나 불어났다. 교사는 다음의 진리를 밤낮으로 5분씩 확언했다. 나는 지금부터 돈을 신성한 물질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료와 영, 에너지가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주장하고 명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돈은 마음속 아이디어이며 좋고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 그는 승진했고 연봉도 대폭 인상되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모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도 받았다. 누구나 우주 에너자이저를 사용할 수 있고 우주 에너자이저는 내가 요청하는 바의 본질에 따라 응답을 주는 습성이 있다. 믿는 만큼 돈은 들어온다. 외과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본 뜻은 돈이었지만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은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간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지금 얻고자 하는 대상을 비난하는 동시에 갈구하고 있으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금, 은, 납, 아연, 구리, 철이 사악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간호사는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하며 단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음식, 옷, 집, 자동차 등으로 나를 표현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소망, 충동은 모두 신성하고 좋은 것이다. 나는 돈이 좋고도 아주 좋은 것임을 알고 또 믿습니다. 밤낮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성장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으며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신성한 인도를 받으며 가장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삶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튼튼합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무한한 부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침, 오후, 저녁에 이러한 진리를 되뇌며 돈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갑자기 의대에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일었다. 그녀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의대 교수와 결혼했다. 돈은 이제 삶에서 아낌없이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넉넉했다. 우리는 정신적, 영적, 금전적, 지적 영역을 넘어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돈의 진정한 의미를 보라. 돈을 교환의 상징이자 매개체로 보아야 한다. 돈은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돈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고급스러움, 좋은 삶을 상징한다. 돈은 오랜 세월 동안 소금, 소, 양, 구슬,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등 여러 형태를 취해왔다. 고대에는 양이나 염소, 황소 등을 몇 마리 소유했는지에 따라 부의 등급을 나누기도 했다. 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언제나 넉넉할 것이다. 확언을 할수록 가난해졌던 이유. 사업가가 나를 찾아왔다. 더 많은 매출과 순수익을 올려 더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와 같은 확언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핍감이 너무 지배적이었던 나머지 나는 번영합니다 등의 말에도 부족, 한계, 판매 부진 등 정반대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니 실제로도 결핍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나는 두 아이디어가 있으면 잠재의식은 둘 중 더 지배적인 기분이나 느낌을 받아들인다고 그에게 설명했다. 설명은 종종 치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았다. 그러면 모순이 사라질 터였다. 잠재의식은 내가 정말로 의식적으로 믿는 것, 확신과 지배적인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협조를 구했다. 매일매일 매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만족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삶에서 매일매일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자 원하는 결과가 생겨났다. 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실천법을 계속 충실히 따랐고 4개월도 안 되어 일이 너무 많아져 직원 2를 추가로 채용했다. 그는 돈이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꾸준하게 흘러 들어오는 방법.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신에 세워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에 흥미를 기울여 보라. 생각은 감정을 유도한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이다. 잠재의식에 쉽게 새겨질 만한 짧은 구절을 떠올린 다음 자장가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라. 다음 같은 간단한 문구를 추천한다. 내 삶에서 돈은 자유롭고 즐겁게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우주의 의지가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분, 밤에 잠들기 전 5분 동안 이 문구를 반복하면 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돈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쓴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이다.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확언을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잠재의식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것이 흘러야 할 길을 막기 때문이다. 원하는 만큼 자주 확언을 반복하라.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는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잠재의식에 새기는 인상은 모두 표현될 것이다. 상상력의 무한함을 알려주는 우주 에너자이저. 상상력이 의지를 이긴다. 한 대기업 매니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상당한 재산도 가지고 싶었지만 무엇 하나 이루지 못했다. 삶에서 부를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평생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상하는 습관을 가졌다. 가난과 결핍에 대한 이미지는 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치보다 컸다. 나는 그에게 프랑스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수년 전 가르쳤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의지와 상상력이 대립하면 언제나 상상력이 이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잠재의식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정신적 상상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쿠에는 예시를 들어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땅 위에 놓인 널빤지를 수월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은 널빤지 위를 걷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욕망과 상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빌딩과 빌딩 사이인 공중에 놓인 똑같은 넓이의 널빤지 위를 걸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걷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떨어지는 정신적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미지가 승리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에게 부에 대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이 없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잠재의식은 그냥 뱉는 말이든 진심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든 구분 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토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종류의 씨앗이 뿌려지든 그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므로 최고의 결과를 기쁘게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옥수수, 밀, 귀리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옥수수와 밀, 귀리를 수확하길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도 되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간 뒤 진심을 담아 욕망과 상상을 일치시켰다. 현재 의식은 졸린 상태에서 아주 깊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에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새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이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난 때에 잠재의식이 수면 가장 가까이 솟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소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는 이 상태에서는 무력하다. 그는 특히 잠들기 전에 부와 성공을 상상하며 이렇게 확언했다.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진 모든 분야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긴장이 풀린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스러운 집을 상상합니다. 집은 크고 널찍합니다.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물을 줍니다. 집 안을 걸어 다닙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방에 들어갑니다. 서재에서 아들과 놉니다. 바닥에 깔린 아름다운 러그, 덮개를 씌운 의자, 그리고 아내를 위한 피아노를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지금 이 상상 속 집에 살고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거액의 돈을 세고 있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 매니저가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음속에서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 모든 것에서 오는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즐깁니다. 그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루 2-3번씩 생생한 연극을 계속했고 정신의 영화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2달 후 그의 꿈은 실현되었다. 그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집을 물려받았고
그 집은 정신의 영화에서 본 것과 일치했다. 약 800m 떨어진 곳에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자신이 살던 아름다운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부동산의 가치는 40만 달러가 넘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하는 확언과 조용한 이미지에 반응했고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는 고용되었던 조직의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다. 선의의 순환으로 번영하는 우주 에너자이저. 얼마 전 나는 한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매우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직업도 아주 좋았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같은 부서의 동료들은 승진을 했는데 그녀는 승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무실 동료들은 자신을 싫어하고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면담 중에 진짜 문제를 발견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깔보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다 형편없고 따분해요. 나는 그녀에게 타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유일한 사상가는 자신이며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서 동료들을 경시하는 것은 사실 그녀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동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진동을 들었고 그 결과 친구가 없었으며 6년 동안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우주에 하나의 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우주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일임을 절실히 인식했다. 특히 비통함과 원망, 영적인 자부심은 우주 에너자이저를 오용하는 파괴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생각하면 신성한 에너지는 잠재의식에 장애물을 만든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의 가운데 부분을 스스로 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모든 종류의 결핍과 상실, 한계를 만들어낸다. 승진하지 못한 이유를 깨달은 그녀는 곧바로 마음가짐을 바꿨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의 화건을 알려주고 모든 이에게 평화와 선의를 발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는 하나이며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사고에서 조화의 법칙이 우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주 에너자이저가 나를 통해 투명하게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다. 나는 무한자의 딸입니다. 무한자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나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동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사랑과 선의를 퍼뜨립니다. 나는 모든 측면에서 신성하게 인도받고 영감을 받습니다. 나는 우주 에너자이저가 공급의 원천이며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욕망이 충족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승진과 성공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자신을 축복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의 아버지 또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의지는 내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번영시켜 줍니다. 그녀는 이러한 진리를 하루에 5-6번씩 큰 소리로 되풀이했는데 마음이 방황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복을 통해 이러한 진리들을 잠재의식에 가라앉혔고 한 달 후 나는 새롭게 빛나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회사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다. 그리고 회사의 의료 컨설턴트와 결혼했다. 우주의 의지를 원천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우주 의지에 불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한자의 부와 풍요로운 삶을 나누어 주어라. 습관적 사고로 활력을 얻는 영양의 법칙. 영양의 법칙을 따라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완벽히 균형 잡힌 식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도 궤양과 암, 관절염을 비롯한 파괴적이고 퇴행성 질환을 앓는다. 사고방식은 경험과 조건, 사건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습관적인 사고는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두려움과 걱정, 비판적인 사고,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사는 것은 질병과 낙담, 실패, 불행이라는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생물은 먹이를 따른다. 탐험가와 과학자에 따르면 식량이 없는 곳에 동물은 살지 않는다고 한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 생명이 충만하다. 부정적인 음식, 즉 질병과 결핍, 고난으로 마음을 채우면 삶이 괴로워진다. 생물은 먹이를 따르기 때문이다. 몸은 내가 섭취한 것의 결정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실이다. 나는 심리적, 영적으로 섭취한 것의 결정체다. 사랑, 친절, 낙관, 기쁨, 선의를 먹으면 건강, 기쁨, 행복, 성공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정신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한다면 이와 비슷한 일과 경험을 끌어당기고 경험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한다면 내가 몸으로 먹는 건강한 음식이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선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식탁 위에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은 아름다움과 활력, 건전함, 힘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먹는 빵이나 고기는 나의 살과 피가 된다. 그게 바로 몸은 내가 섭취한 것의 결정체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 음식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다. 의학연구원은 과도한 지방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몸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한 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걸 막는다. 특정한 비타민과 화학 물질이 부족하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생긴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러 군데 신경염이 발생해 근육이 약해지는 각기병이 생긴다. 또한 임산부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안 좋은 영향이 있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은 신체의 안녕에 필수적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식습관이다. 영양에 관한 훌륭한 책을 쓴 도널드라는 남성이 있다. 책은 과학적이고 탄탄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저자 자신은 급성 궤양을 앓았다. 주치의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식이요법을 따르게 하여 그의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궤양은 악화되기만 했다. 도널드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도널드에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정신과 감정이 궤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연관이 있다고요? 전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네요.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면 매번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들은 모두 고통과 범죄, 불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매일 두어 시간씩 의회와 정부에 의견을 써서 서신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정부나 의회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런 편지를 분노에 찬 메시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분노하는 것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노 하나하나가 병을 일으키는데도요. 아시다시피 내면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아무리 외부로 배출한다고 할지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낫고 싶다면 정신과 감정의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루 종일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뉴스와 선전 비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복수를 하고 싶을 때 나는 즉시 멈추고 자신에게 단호하게 확언할 것입니다. 우주의 섭리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 생각하고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우주의 평화의 강은 나의 마음과 가슴에 넘쳐 흐릅니다. 나는 나의 목표, 즉 평화와 조화와 하나가 됩니다. 새롭게 반응하는 방식이 습관화되면서 그는 사랑과 평화의 빵을 먹기 시작했고 그의 양은 짧은 시간에 많이 호전되었다. 여기까지 끌어당김의 기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셉 머피 박사는 198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한 인재였으나 더 넓은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로 미국으로 건너와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여러 종교와 철학을 폭넓게 공부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발전했던 신사고 운동을 지지했으며 우주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과 함께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그의 강연 내용들은 소책자로, 카세트 테이프로, CD로 이어져 왔고 30권이 넘는 그의 저서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조셉 머피 시리즈 5권은 그의 대표저서 10권을 주제별로 묶어 새롭게 재편집한 머피 트러스트의 인증을 받은 공식 저서입니다. 이번 책 끌어당김의 기적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조셉 머피가 말하는 우주 에너자이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는 전능한 우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책 속에 무한자, 무한한 지성, 잠재의식과 동의어입니다. 나를 포함한 각각의 개인은 이러한 우주의 의지를 표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정신적 패턴으로 만들 때 원하는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지만 잠재의식에 새기는 확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소망을 이룬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사례는 우주 에너자이저는 무한한 공급의 원천이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소망의 실현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우리는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일치시키게 되고 소망과 상상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결국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대로 우리는 답을 찾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종교를 떠나서 우주의 법칙에 맞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도 해답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며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5,000년 전 고대서인 주역을 성경에 빗대어 풀이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저서를 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원하는 소망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와 상황에 맞는 수많은 확언들을 보며 절대적인 마음 법칙을 배울 수 있기에 정말 유용했던 책이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